이동하면서 혹은 밥 먹으면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시사의 참견.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시사의 참견 패널 이지민입니다. 다들 여름방학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인지 궁금한 우리 학우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들을 하나씩 꺼내 소개하는 What's in my news. What's in my news에서는 지난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사회 이슈 딱 2개만 꺼내 밀도 있게 떠먹여드립니다. 오늘은 저와 혁재하부님이 패널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여름방학이 반이나 지나갔는데 다들 방학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본격적으로 What's in my news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슈는 팀원 위메프 사태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 가결입니다. 먼저 제가 소개해드릴 이슈는 팀원 위메프 사태인데요. 이 해당 사태는 싱가포르 소재 글로벌 이커머스인 Q10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서 Q10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지마켓 창업자인 구영배 씨와 미국 오픈마켓 플랫폼 기업인 이베이가 공동 벤처 형식으로 이제 2010년에 창업한 이커머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큐텐은 2022년 9월에 팀원을, 그리고 2023년 3월엔 인터파크 쇼핑 부분, 그리고 같은 해 4월엔 위메프를 인수하면서 크기를 키워갔고, 올 2월에는 위시라는 미국 소재의 글로벌 쇼핑 플랫폼을 인수하면서 글로벌 플랫폼으로서의 성장을 꿈꿨습니다. 근데 2023년 10월 큐텐이 정산 주기를 2월 정산으로 변경을 하면서 정산 지연이 시작된 겁니다. 이 정산 주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대기업 유통사 같은 경우에 정산 주기에 대해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커머스의 경우 관련 법이 없어서 이커머스 업계는 업체별로 정산 주기가 제각각인데요. 티모는 거래가 발생한 달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40일 뒤에 거래 대금의 100%를 지급하는 시기였고 위메프는 거래 발생 월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2달 뒤 7일에 이제 거래 대금의 100%를 정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발생 후 정산까지 최대 70여일이 소요가 되는 거죠. 근데 팀원과 위메프에서는 이렇게 긴 정산 주기 때문에 판매 대금으로 이자 수익을 누리면서 이제 자금을 유용할 수 있는데 판매자는 정산 기간이 길어지면 대금을 받지 못해서 성전산 대출을 받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제 판매자는 물건이 팔리고 나면 2달 뒤에 이커머스로부터 정산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셀러는 2달간의 그 사이를 메꾸기 위해서 은행에서 2달 후에 받을 정산금을 담보로 이제 선정산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판매자에게 돈을 미리 빌려주고 이커머스로부터 2달 후에 정산금을 받아가는데요. 이때 이커머스가 은행에 정상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판매자에게 정상금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산 주기를 변경을 하고 정산 지연이 시작이 되면서 판매자와 입점사가 판매 중단을 선언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미 해당 플랫폼을 통해 여행을 예약한 이용자가 여행을 갈 수가 없게 되거나 판매자들이 물건을 회수하는 사례가 발생을 하는 거고 결제 대행 서비스 제공 업체가 서비스를 막으면서 기존 결제권에 대한 취소, 환불, 그리고 신규 결제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게 되면서 선정산 대출도 막히게 된 겁니다.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위메프 팀원의 판매 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2,745억 원 정도로 정산기일 거래분까지 포함하면은 미정산 규모는 이제 3배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었는데요. 이제 며칠 전에 8월 1일, 2일 이때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우선 자택 3곳, 구영배 대표를 비롯해 경영진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팀원, 위메프, 큐텐 등 이제 사업장 7곳을 한 번에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혐의가 적시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사기,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이 초점을 맞추는 수사 대상과 혐의는 자본 잠식에 빠진 팀원과 위메프가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걸 알면서도 입점 업체와 계약을 유지해서 판매를 계속 해왔음에 집중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1조 원가량의 사기를 쳤다. 게다가 위시를 인수할 때도 티몬과 위메프 대금 400억 원을 이용했는데 이것도 횡령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검찰은 어, 이틀간의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을 해서 큐텐그룹과 계열사의 재무 상황 변동, 1조 원대에 이르는 미정산 판매 대금의 행방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5일과 6일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팀원과 위메프 전담 수사팀이 진행한 결과 구영배 대표가 지난 4월 위메프를 인수한 직후에 위메프 측에 이제 상품권 판매 업무 등을 팀원으로 이관하라 라고 지시한 기록과 지난해 9월 이제 위메프의 디지털 가전 판매 사업 부문도 팀원으로 넘기도록 지시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다음 주죠. 12일부터 주요 피해자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검찰은 어, 해당 네.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되나요? 타이밍을 놓쳐서. 저도 이 기사를 조금씩 봤는데 자세히 보지는 않아가지고, 이게 근데 처음에 이슈가 됐을 때가 한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나온 기사로는 무슨 항공권들이 다 취소됐다. 그리고 주문했던 제품들이 다 약간 취소가 됐다? 아니면은 또 막 벽돌이 왔다. 이런 기사들을 봤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판매자 입장에서 구매자한테 그렇게 한 이유가, 저는 어떻게 봤냐면 그 헤드라인만 보고, 팀원 측에서 이제 판매자들에게 대금 지급을 안 했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라고 하면은 실제로 그 판매자는 은행으로부터 먼저 돈을 지급받고, 그 은행이 판매자한테 대금을 선 지급을 했으니까 이제 그 이커머스 팀원으로부터 다시 정산을 은행이 받는 이런 구조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판매자는 그 돈을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약간 그렇게 된 건지. 이게 이제 이커머스한테서 이제 은행이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커머스가 은행에 정상금을 갚지를 못하면 은행은 판매자에게 정상금을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음, 네. 그래가지고 아마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음,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부는 이제 팀원, 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를 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의 총 5,600억 원이 넘는 유동성 지원과 더불어서 이제 12개 광역지자체 재원 약 6천억 원을 추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에도 규제 사각지대를 살펴보고 제도 개선을 하겠다면서 12명 규모의 이제 TF를 2일부터 운영을 시작을 했고요. 공정위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신용관계가 없을 때 이제 뭐 제3자가 결제 대금을 보관하다가 거래 조건이 충족된 뒤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에스크로 전면 도입과 정산 주기 단축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런 와중에 큐텐이 팀원과 위메프 합병을 위한 플랫폼으로 KCCW의 신규 법인 설립을 신청을 했고 1차로 설립 자본금 약 10억 원을 출자한다고 이제 지난 9일에 밝혔는데요. 큐텐에 따르면 구영배 대표는 이해 관계자의 동의를 받아서 팀원과 위메프의 보유 지분을 100% 감자하고 자신의 큐텐 지분 38% 전부를 합병 법인에 백지 신탁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KCCW는 큐텐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자주 회사가 되는데 또 이 KCCW를 기반으로 큐텐의 아시아 시장 그리고 위시의 미국, 유럽 시장 그리고 샵 클루즈의 인도 시장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이커머스의 플랫폼으로 확장한다라는 보관인데 구 대표는 판매자도 주주가 되는 형태로 KCCW에 참여시킨다는 구성을 가지고 있고 큐텐은 KCCW를 내세워서 투자금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계 일각에서는
배임 그리고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구 대표가 현실 가능성이 높지 않은 법인 설립안으로 이제 무리수 두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이제 제가 이슈를 좀 조사를 하면서 이게 하루에도 엄청 많은 기사가 쏟아지고 이제 앞으로도 이거 관련해서 많은 내용들이 나올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 항상 이런 이슈를 접하면 드는 생각이지만 제도가 잘 마련이 되어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늦었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환불 및 그런 구제가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래, 어, 네, 그럼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이슈는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관련한 얘기인데, 저희가 사실 녹화가 거의 2주가량 지연이 됐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준비했던 이 방통위 관련 이슈의 헤드라인이 방통위 상임위원이 0명 이제 제로다로 했는데, 결국은 이제 직무대행 오고 다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선임이 되고 또 방통위원장이 탄핵되고 다시 직무대행 이렇게 되는, 뭐 어쨌든 되게 지금 방통위에서 되게 여러 왔다 갔다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지금 현재 방통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이번 달 2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총 투표수 188표 중 찬성이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달 31일에 취임한 지 사흘 만에 이제 직무가 정지되는 이례적인 사례가 되었고요. 방통위는 그래서 현재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 대행을 하는 1인 체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3일 만에 탄핵이 되신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사실 뭐 당연히 예상했겠죠. 예상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방통위원장이 되신 이제 취임 첫날인 31일에 바로 이제 방통위 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 박문진 이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6인 임명안과 KBS 이사진 7인의 추천안을 그 선임된 날 바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게 방통위 전체 회의라고 해서 뭐 되게 많을 것 같은 뭐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제 위원이 2명밖에 없으니까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래서 2명이 바로 이렇게 진행을 시킨 거죠. KBS와 MBC의 그 이사진 의결을.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논란이 많은 거죠. 그 2명만 가지고 이제 방통위 5명 위원이서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선임을 해야 되는데 2명만이 바로 그냥 조속 진행시켰다 해가지고 막 논란을 제기하는데, 그래서 방통위 측은 이제 가장 먼저 임기 만료가 도래하는 박문진 이사의 임기가 8월 12일에 종료가 돼가지고 선임 절차에 따라 최소 4주에서 5주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임명 절차를 늦출 수 없어 부득이하게 그 31일에 선임 계획안을 처리하게 됐다라고 입장을 표명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여당이 아니고 야당에서 되게 그 로비를 해가지고 결국은 소송도 제기를 했습니다. 야당이 소송을 제기했다기보다는 이제 야권 성향인 이제 박문진 이사장 3명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8월 5일에 방통위의 박문진 이사 임명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결국엔 방통위가 의결한 박문진 신임 이사 임명 효력이 8월 26일까지 잠정 중단됩니다. 원래는 이 새로 선임된 이사들은 13일, 3일 뒤죠. 그때부터 임기가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26일까지 정지가 일단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잠정적인 것으로 이제 8월 9일에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방통위가 기일 변경을 신청해 심리가 8월 19일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임기 만료 예정인 박문진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의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잠정적으로 일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어쨌든 2인 체제로 결국은 KBS와 박문진 이사를 이렇게 선임하는 걸 의결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야권에서 이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제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어제,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인 9일이었는데 8월 9일.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고 이제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이런 2인 체제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박문진 이사 지원자 총 83명 중 이사 13명을 하루 만에 선임한 과정의 위법성을 따져보기로 어제 했습니다. 근데 뭐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둘 다 불참을 하긴 했고요. 뭐 여당 의원들은 이제 박문진 및 KBS 이사 선임 의결에 필요한 방통위원 수나 절차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인 의결이 합법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제 한 국힘 의원은 이제 현행법에는 방통위가 KBS와 박문진 이사를 추천 또는 임명한다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절차는 적히지 않았다며 위원회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방통위 직원들에게 문제를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이 방통위에 대한 이슈가 흘러가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이 시사회 참견에서도 작년에 이 방통위 관련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얘기가 나온 거지만 이게 지금도 법을 개정하려고 실제로 개정을 했고 그래서 방송 그 사법이 통과하기도 했잖아요, 최근에. 그거 결국은 지금 통과가 됐지만 그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지금의 야당도 한때 여당이었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방통위 관련한 이슈는 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논란이 사실 있었던 거고 또 그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그 다음에 민주당 쪽에서도 이제 집권을 했을 때가 있으니까 또 거대 의석 그 여당의 시절에 의석수를 되게 많이 확보했을 때도 있었으니까 그때도 그때 그런 법을 개정했으면 됐지 않았 그때 약간 제도를 좀 옳게 개편하면 되지 않았을까. 왜 약간 이제 야당이 되어서 사실 이 박문진 이사 KBS 선임 과정에서 사실 여당이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여당 측 인사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찝는 건데 그러면 자기네가 여당일 때 뭔가 제도를 개편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제가 또 어떤 토론 같은 것도 봤는데 그런 정치적 논란이 된 게 지금이 처음은 아니지만 사실 이번 정권에서처럼 이렇게 2명 이제 방통위원장과 또 다른 이제 부위원장 이렇게 2명이서 이렇게 중요한 의사 결정을 일방적으로라고 하면 좀 조심스럽다. 이러한 중요한 의사 결정들을 이렇게 바로바로 하루 만에 선임된 지 하루 만에 이렇게
이렇게 의결한 전례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안이 좀 심각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구나, 야당 입장에서. 그래서 어쨌든 방송사법이 처리가 되기도 했으니까 뭐 앞으로라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 가지고 방통위가 시끌시끌하고 맨날 탄핵되고 선임되고 탄핵되고 선임되고 이러한 그 이사 선임 과정에 포커스를 계속 두다 보니까 소송도 되고, 그래서 뭐 어떤 기사에서는 이 정보통신 기술 분야의 주요 정책 현안들이 지금 자꾸 처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기사들도 최근에 속속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방통위에서 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 통신도 같이 처리를 하니까. 근데 지금 방송에만 너무 시끌시끌한 이슈들이 많으니까 이런 통신 쪽에서 되게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는 현안들이 많다. 그래서 뭐 어쨌든 잘 원만하게 처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떠셨나요? 이 이슈에 대해서요? 뭐 아니면 그냥 오늘 오랜만에 거의 한 4달 5달 만에 줌으로 하게 됐는데 어떠셨나요? 뭔가 좀 뭔가 편한 건 줌인데 아, 대면 촬영이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떠셨나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뭐 줌으로 하니까 좀 잘 안 되네요. 네, 뭐 아무튼 이렇고, 네, 오늘 저희가 꺼내드릴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학우분들의 바쁜 하루 속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왓츠 인 마이 뉴스는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혁재, 이지민, 홍송현, 조영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